역대급 가을 폭우로 충남 농경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해충에 물폭탄까지 겹치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서산시청 사격팀이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격팀의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예산군이 아산, 남원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1차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추돌한 뒤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역대급 가을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경지, 그중에서도 벼 재배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안 그래도 병해충에 시달리던 가운데 비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장 이번 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있는 황금들녘. 그런데 벼 대부분이 한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지난 주말 쏟아진 물폭탄 탓입니다. 충남에서 비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는 1,800여 헥타르, 축구장 약 2,600개 면적으로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벼 쓰러짐입니다. 이 논의 경우 벼가 완전히 바닥까지 쓰러져 마치 평지처럼 보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상황. 실제 곳곳에선 말라 죽은 벼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만 100헥타르 이상. 이례적인 가을 폭염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나빠질 거라며 한숨만 내쉽니다. 조생병은 일찍 벼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올해는 2중고, 3중고로 폭염에 물폭탄에 그리고 쌀값도 폭락이 돼서 이번 비는 도심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2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산에선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겨 밤샘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빗물이 들어차 작동을 멈췄습니다. 주택 침수와 하천 제방 유실, 토사 유출 등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만 30여 건. 서산시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추가 피해 조사와 시설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22일 일요일까지 비상 1단계 근무를 유지하여 응급복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 대형 침수 피해를 겪은 당진에선 공무원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당진천이 범람 직전까지 불어나면서 어시장 일대에 또 비상이 걸린 건데 비가 잦아들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방송에서 각 지자체 실업팀의 성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둔 사격 종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서산시는 지난 1990년부터 사격팀을 운영해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또 사격팀과 더불어 지역 내 사격부를 보유한 학교에서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회를 앞둔 서산시청 사격팀 선수들. 진중한 눈빛으로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선수들은 국제교육의 최신식 전자표적 시스템이 갖춰진 종합사격장에서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격팀은 지난해 열린 국내외 15개 대회에서
금메달 43개 등 모두 메달 98개를 획득했습니다. 또 올해 전국 지자체 소속 24개 팀 중 가장 많은 국가대표 5명을 배출했고 한 명은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약총은 실외라서 날씨에 따라 많이 저희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데 전국에서 최초로 에어컨과 히터가 있는 사격장이라서 그 점이 되게 좋습니다. 시청 사격팀은 지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격부 선수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격팀 선배들의 좋은 활약은 후배들에게 큰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사격부의 경우 올해 열린 13개의 전국대회에서 10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바로 눈앞에서 선수들을 보니까 와닿는 게 커가지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잘 성장하면은 저기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사격팀은 지역 내 인재 발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여름방학마다 시청 사격팀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격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이 재능을 발견하고 사격 선수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올해도 6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격에 흥미를 느끼고 중학교 진학에 앞서 방과 후 서산여중 사격부에서 사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사격팀의 좋은 성적과 인재 육성을 위해 시설 확충과 장비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내 최고의 사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을 더욱더 확충하고 또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은 다음 달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다 점수 기록 경신에 도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예산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1차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경찰청은 1차 후보지로 예산과 아산, 전북 남원을 선정했습니다. 예산군은 원도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대 예산 캠퍼스 인근 대흥면 갈신리 일대를 후보지로 제시했습니다. 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공주대 등과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찰 교육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되면 연간 5천여 명의 신임경찰이 입교해 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추돌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1시 50분쯤 서산시 성현면 국도에서 승합차가 전동 킥보드를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새벽 4시 40분쯤 도주했던 40대 승합차 운전자를 검거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충남도 감염병 관리과 이태용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9월 2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어린이 대상자를 시작으로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네.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자는 9월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1회 접종자는 10월 2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산부도 10월 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에서 74세는 10월 15일부터, 65에서 69세는 10월 18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예방접종 대상자라면 어디서든 접종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지정된 의료기관과 인근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등 접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후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에서 30분 동안 머무르며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살핀 뒤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데요. 왼팔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오른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같이 접종 부위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네. 인플루엔자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고 38도 이상의 발열과 두통,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이태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천 마량진항에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천군 마량진항에서 트럭 한 대가 항포구 부근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해당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했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운전자가 없어 탑승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차량에서 레저보트를 내리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하루 평균 6톤가량의 대하가 잡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어획량이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홍성군은 올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대하의 성장 촉진으로 어획량이 증가하고 특대 크기의 자연산 대하가 출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당항에선 다음 달 31일까지 대하 축제가 진행되며 1kg 기준 포장 판매는 35,000원, 식당 가격은 5만 원으로 통일해 판매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 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지 시간 22일 뉴욕 타임즈 센터에서 열린 뉴욕 기후주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부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 국제회의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뉴욕 기후주간 개막식 등 참여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3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당진의 천주교 의례와 실치자비가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천주교 상장례 의례는 제사와 장례 문화를 천주교 교리에 맞도록 수용한 합덕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학술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 실치자비와 덕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대 여장인 장고항을 중심으로 가치 발굴과 전승 여건 마련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을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농기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모두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운행 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농기계 후면에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반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야간에는 상향등을 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사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충남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에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을 파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파견된 교사들은 6개월간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학교와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IT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 4명을 초청했으며 이들은 충남 내 학교에서 수업과 생활 지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